안녕하세요 쭈님들, 마리아주예요. 오늘은 제가 수원을 왔어요. 수원에 스시집을 검색해봤더니 오마카세를 운영하는 집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다녀온 곳은 수원 영통에 위치한 스시 이세이예요. 스시 이세이는 작년 10월 달에 오픈한 곳이라고 하는데 바로 옆에 지금 이자카야를 운영하는 곳에서 같이 운영을 하다 공간을 나뉘어 스시집으로 재리뉴얼 되었다고 하는데요. 두 업장을 같은 사장님이 운영하신다고 해요. 아마 스시집과 이자카야를 같이 운영하시면 생선이나 다양한 재료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점은 좋을 것 같아요. 스시 이세이의 식사 가격은 카운터에서 드실 수 있는 점심 오마카세 4만원과 테이블에서 드실 수 있는 25,000원의 점심 스시 메뉴가 따로 있었어요. 저녁 오마카세는 6만원이고 저는 이날 저녁을 예약하고 다녀왔습니다. 식사 시간은 점심 저녁 1, 2부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점심은 12시와 1시 반 두 타임, 저녁은 5시 반, 7시 반으로 나뉘어 예약을 받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스시집을 올 때 와인을 한 병 챙겨오는 편인데 이곳은 메뉴판에 주류에 따른 콜키지 금액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제가 술을 지참하고 다니는 게 궁금하시다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보통 업장에서 주류 반입이 가능한 곳은 잔이나 얼음을 준비해 주시고 콜키지라는 금액이 따로 추가가 되니 예약하실 때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오늘은 수원 스시 이세이 왔어요. 디너 오마카세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주방에서 따로 준비된 일본식 달걀찜이 나왔어요. 위에는 해산물 튀김이 올라갔다고 해요. 이 달걀찜은 가스오부시나 다시향이 강하진 않지만 달걀에 다시물의 비율이 많은지 굉장히 묽고 부들부들한 식감이었어요. 위에 있는 해산물 튀김은 조개류를 튀기신 건지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더해졌어요. 간은 강하지 않은 편이고 적당했던 것 같네요. 이번에는 삼치 타다키가 준비됐어요. 폰즈 소스와 밑에는 양파, 위에는 간 무가 올려서 나왔는데 양파와 같이 먹으라고 하네요. 사실 이거는 폰즈 향이 좀 강해서 삼치의 맛이나 불향 같은 거는 거의 안 느껴졌고 상큼함만 좀 강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삼치의 식감은 나쁘지 않아서 여름에 입맛을 돋구기에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스시집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문어 조림이에요. 와사비를 곁들여 먹으라고 하는데요. 치아가 뽀드득하게 들어가는 게 탱글한 탄력감이 좀 있었어요. 질기진 않은데 조금만 더 부드러웠으면 훨씬 더 강한 인상을 줄 것 같은데 나쁘진 않지만 약간 어중간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문어 소스에 와사비를 곁들이니 개인적으로 비린 향이 살짝 느껴지는 것 같던데 취향에 따라 와사비를 곁들이시거나 그냥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시미가 준비됐는데요. 참돔 껍질을 살린 마스카와 도미와 바로 같이 준비된 광어는 안에 지느러미살을 넣어서 주셨다고 해요. 저는 광어를 먼저 먹었는데요. 광어 숙성도가 좋더라고요. 숙성이 많이 되지도 적게 되지도 않아서 적당하게 찰지면서 아삭탱글한 식감이 살아있는 게 부드러웠어요. 지느러미가 들어가서 약간 흙냄 같은 게 느껴지긴 했지만 광어 자체의 단맛도 있고 지느러미의 기름짐이 더해져 간장과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다음 도미를 먹었는데요. 도미도 역시 숙성도가 좋았어요. 예전부터 이자카야를 운영하셔서 그런지 생선의 숙성도가 좋더라고요. 참돔은 광어처럼 아삭탱글한 식감은 없고 찰지면서 부드럽게 녹아요. 그러면서 푸석거리지 않고 수분감은 또 있더라고요. 광어는 단맛이 좋았다면 이거는 지방의 고소함이 많이 느껴졌어요. 오늘도 역시 와인을 들고 왔어요. 아까 메뉴판에 쓰여있듯이 와인 콜키지는 2만원이라고 해요. 저는 스시에 스파클링 와인을 자주 곁들여 마시는데요. 이건 프랑스 쌍파뉴 지역 외에 만들어진 크레망이에요. 웨도리아라는 와이너리에서 만들어진 디아망이라는 와인인데요. 디아망은 불어로 다이아몬드를 말해요. 그래서인지 깨끗하고 맑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토스티한 느낌은 전혀 없고 산미가 좀 갸녀리게 느껴져요. 청사과 향과 레몬 껍질의 상큼함도 있는데 여름에 그 풋풋한 잔디 향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와인이네요. 이번에는 참치가 준비됐는데요. 참치의 빨간 속살과 아가미 쪽에 붙어있는 가마살이에요. 참치 속살은 사실 기대감 없이 먹었는데 쫙 올라오는 산미와 젤리같이 통통거리는 식감이 의외였어요. 매끈하면서 탄탄한 질감인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더라고요. 가마도로는 기름기가 많아서 저는 와사비를 아주 듬뿍 넣어요. 참치의 기름기 때문에 와사비의 매운맛은 거의 안 느껴지고 느끼함만 잡아주는 것 같아요. 기름기가 많은데도 속살같이 산미가 느껴지더라고요. 이날 참치가 어디서 오는지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냉동인 것 같아요.
같은데 해동 상태도 좋았고 물맛 없이 참치 향도 굉장히 진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청유자를 뿌린 갑오징어가 나왔어요. 청유자의 향긋함이 은은하게 오는 게 두께감도 도톰했고 탄탄하면서 서걱서걱한 식감이에요. 칼집에 넣어 조금 부드럽게 씹히는 식감도 좋았고 갑오징어의 맛도 진하고 사시미로 즐기기에는 좋았던 것 같아요. 키조개 관자를 살짝 구워서 위에는 우니를 얹고 김에 싸주셨어요. 이거는 사실 맛을 느끼기에는 재료 맛이 좀 약한 느낌이었어요. 키조개 향도 없고 불향도 거의 안 느껴졌고 관자도 너무 얇게 썰어서 그런지 식감도 안 느껴지더라고요. 우니도 김에 비해 양이 너무 작아서 김의 고소함만 좀 느껴진 것 같은데 의외로 김의 식감은 바삭해서 그건 괜찮았어요. 백합이 들어간 맑은 국물 요리예요. 간이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아서 백합 향이랑 안에 들어간 레몬 한 조각에서 나오는 레몬 향, 파향이 밸런스가 딱 적당해요. 피아노 음절을 하나로 통일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등푸른 생선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초저렴한 고등어와 다시마에 절인 정갱이에요. 이 다시마에 생선을 숙성하는 방식을 곰부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시마 향이 싹 배이면서 짭조름한 소금기까지 더해서 감칠맛이 좋았어요. 위에 올린 고명은 파와 마늘, 생강을 섞었다고 하는 것 같던데 향긋하면서도 알싸한 향과도 잘 어울리네요. 초절임 고등어도 정갱이처럼 소금기가 꽤 느껴졌는데요. 식초향보다는 소금간이 먼저 느껴지고 다음 초향이 들어와요. 위에 올린 고명은 레몬을 이용한 고명이라고 하는데 상큼함이 더해지면서 고등어의 감칠맛을 좀 더 경쾌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갱이와 고등어를 먹으니 스시가 갑자기 기대가 되네요. 된장에 버무린 청어가 준비됐어요. 지금 청어가 기름이 많이 올라올 철이라 굉장히 고소해요. 이렇게 또 된장에 버무리니 잘 어울렸어요. 된장에 마늘종을 같이 버무리셨는지 알싸한 마늘종 향이 살짝 나는데요. 작지만 중간중간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것도 좋았어요. 스시 전에는 이렇게 사시미가 다양하게 나오고 스시가 시작됐어요. 이거는 참돔 뱃살인데요. 뱃살 쪽은 보통 이렇게 탄력이 좋아서 칼집을 넣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안에는 실파를 넣어주셨는데요. 이곳의 스시는 밥의 색깔을 보니 약간 갈색을 띠는 게 적초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은은한 적초에 쿰쿰한 듯 구수한 향은 나는데 산미가 막 강하거나 소금간이 세지는 않아요. 그리고 샤리의 수분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던데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모든 스시 중에 밥 자체는 제일 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적초의 향이 돌아서인지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굉장히 질은 샤리가 조금 아쉽긴 했지만 온도감도 괜찮았고 적초 향이 나서 스시를 먹는 즐거움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날 참돔 뱃살은 탄탄하면서도 지방기가 잘 올라와서 부드러운 식감이 동시에 느껴져서 좋았어요. 이건 빨간 참치 속살이에요. 아까 사시미에 나왔을 때 산미도 좋고 식감도 매끈하니 좋았었는데 스시로 만들어주시니 수분기가 많은 샤리와는 살짝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셰프님이 스시를 쥐어주실 때 손에 묻은 샤리를 계속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정말 밥에 수분기가 많아요. 샤리의 단맛이 참치의 산미를 좀 죽이는 느낌도 들고 좀 더 얇게 썰어주시면 식감과 맛이 스시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었어요. 스시집에서 자주 준비해주시는 재료죠. 아기가 아닌 안기모예요. 겨울에는 이 안기모가 기름이 많아서 사실 맛있을 때인데 지금은 기름이 없어서 좀 담백해요. 밑에 있는 폰즈 소스 때문에 상큼함이 더해져 안주하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참치 대뱃살이에요. 오도로라고 하죠. 굉장히 기름이 나는 부위인데요. 아까 참치 속살은 약간 탄탄한 식감이라 진 샤리와 좀 따로 도는 느낌이었다면 이건 기름기가 많아서인지 같이 재료와 밥이 녹아들어요. 참치의 기름짐 사이로 적초 향이 느껴지는 게 나쁘지 않았어요. 처음 사시미로 나온 삼치가 스시로 나왔어요. 삼치는 껍질에 불질이 살짝 한 것 같은데 아까 사시미로 나온 폰즈 소스향 때문에 불향이 안 나는 줄 알았더니 역시나 이것도 훈연향이나 불향이 거의 없어요. 삼치가 종종 푸석한 식감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건 오히려 등푸른 생선에 기름기가 올라온 것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차르르하게 녹는 식감도 좋았어요. 지방의 고소함도 느껴져서 맛있었어요. 이번에는 청어가 스시로 나왔어요. 지금 청어가 기름이 많이 올라왔다고 했는데 굉장히 기름지면서 달아요. 위에 올린 고명은 생강에 레몬을 같이 넣으셨다고 했는데 상큼하면서 알싸한 향이 같이 있어서 좋았어요. 이거는 익힌 새우예요. 사실 새우를 딱 집자마자 온도감이 너무 차가운 것 같았는데 역시나 이 차가운 새우 때문에 샤리의 온도감도 좀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보통 이 스시 오마카세를 준비하는 업장에서는 생선이나 스시 재료를 아주 차가운 온도감으로 유지하지 않거든요.
적당하게 미지근한 온도감인 재료와 밥의 온도감은 사람 몸의 온도를 맞춘다고 하듯이 좀 따뜻하게 맞춰서 준비해 주시는 편인데요. 그게 입안에 들어왔을 때 거부감도 없고 스시의 맛을 가장 맛있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음식에는 재료나 간도 중요하지만 이 온도감을 맞추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일본식 회덮밥인 카이센동이 나왔어요. 잘게 썰어낸 참치와 연어알, 우니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저는 보통 재료가 잘 섞이게 마구 비벼서 먹는 스타일인데요. 특히 저는 우니가 재료와 밥에 으개지면서 스며들 때 참 맛있는 것 같아요. 작지만 재료도 알차고 김에 싸먹으니 김의 고소함과 바삭함이 더해져 맛있었어요. 찜전복과 전복 내장으로 만든 리조또가 준비됐어요. 이곳은 디너 오마카세 가격이 6만 원이라고 했는데 저는 가격에 비해 다양한 음식을 준비해 주시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전복 리조또라고 설명해 주셨지만 일반적인 내장이 들어간 전복죽 같은 느낌이었어요. 전복죽에 버터가 좀 들어간 느낌? 참기름 향도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전복죽 향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참치를 다져서 만든 네기도로예요. 네기가 일본어로 파를 말하고 도로가 참치인데 파와 참치를 다져서 만든 스시를 말해요. 김을 돌돌 말아서 재료를 올려주시는 걸 군한말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샤리를 좀 단단하게 고정시켜서 김을 두르는 편이에요. 그래서인지 진 샤리에 공기층이 아예 없으니 샤리의 단점이 좀 많이 느껴졌어요. 샤리의 아쉬움은 좀 있었지만 참치도 풍성하게 들어갔고 파도 넉넉히 넣어서 참치의 느끼함은 잡아주고 알싸하면서 향긋한 파향은 좋았던 것 같아요. 생선구이로 청어가 준비됐는데요. 독특하게 구운 청어 밑에 가지구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같이 내어주셔서 함께 가지와 청어구이를 먹어봤는데요. 이런 음식이 준비될 때는 미리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지를 된장에 재우신 건지 된장 향이 살짝 나는데 가지도 부드럽고 청어도 기름이 많아서 식감이 좀 비슷한 느낌이라 식감이나 맛이 좀 겹치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일본식 맑은 된장국이죠. 미소시루는 간이 강하지 않고 삼삼한데 생선뼈를 우려냈는지 고소하면서 부드러운 지방기가 살짝 느껴졌어요. 된장의 구수함이 은은하게 느껴져서 그냥 후루룩 마셔도 좋네요. 마지막은 언제나 안하고죠. 이날 안하고는 흙향이 좀 많이 났고 손질이 좀 안 됐는지 가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재료에 비해 안하고는 잡내와 손질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컸던 것 같아요. 튀김으로 아구 튀김과 고추 튀김이 준비됐어요. 치킨 가라아게처럼 반죽에 간이 잘 되어 있어 짭조름하니 좋더라고요. 이자카야를 운영하셔서 그런지 바삭한 튀김 솜씨도 좋았고 촉촉한 아구살에 쫄깃한 속살도 맛있었어요. 후토마키는 원하시는 분들에게 꼬다리 부분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저도 받았습니다. 정도쯤이야 뭐. 여기 후토마키 맛있었어요. 튀김의 고소함이 느껴지면서 연어가 들어갔는지 기름짐도 있고 달걀과 오이의 상큼함과 부드러움도 더해졌어요. 밥보다 재료가 풍성해서 더 맛있었던 것 같네요. 식사로 나온 면 요리는 가스오부시 향이 강한 일본 우동 느낌이 아닌 은은한 다시 육수에 간장 향이 살짝 느껴지면서 우삼겹 향이 솔솔 나는 게 한국식 고기 국수 같은 느낌이었어요. 육수가 시원하면서 삼삼한데 여기에 고추가 살짝 들어가 있어 맑은 육수에 칼칼함이 더해져 마지막 마무리로 좋았던 것 같아요. 달걀로 만든 교쿠는 아주 촉촉하면서 부드러운 푸딩처럼 잘 구워냈고 입가심으로 연근이 준비됐던데 이게 또 독특하더라고요. 연근을 얇게 슬라이스해서 피클처럼 재운 것 같은데 여기에 샤리를 조금 넣고 위에 매실을 살짝 올려냈어요. 상큼하면서 아삭한 식감이 살아나서 요거는 마지막 입가심으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디저트로 녹차 아이스크림과 팥이 준비됐고요. 이렇게 오늘 수원 스시 이세이에서 디너 오마카세 잘 먹었습니다. 제가 오늘 다녀온 스시 이세이는 합리적인 가격에 재료 구성도 좋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스시를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자카야를 운영하셨던 곳이라 그런지 뒷주방에서 나오는 요리들도 평균 이상이었고 다양한 음식을 시도해보려는 노력이 느껴졌어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오늘 카리의 질감은 좀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았는데 수분감만 잡는다면 적조 향이나 초대리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호불호 없는 맛이었던 것 같아요. 또 구성은 푸짐했지만 스시에 있는 밥 양이 너무 작아서인지 전체적인 식사가 포만감이 많지는 않은 것 같던데 양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마리아주의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바이.